막바지에 이른 경남 공천에서 새누리당에서는 현역 의원 3명이 탈락했고 야권은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에서 사무원이 입찰 금액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대신 인허가에 행정 지원을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이 경남에도 추진됩니다. 창원시설공단의 청소부들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정부 지침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4.13 총선 후보 등록을 일주일에 앞두고 여야 모두 막바지 공천이 한창입니다. 새누리당은 조혜진 의원이 경남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공천에서 배제됐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인물난으로 추가 공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경남의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조혜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서 3선에 도전하려던 조 의원은 이번 공천이 최악의 밀실 공천, 보복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여론조사 1위인 현역 국회의원을 날리고 2등, 3등, 4등 후보들끼리 경선을 붙이는 것이 공정한 공천입니까? 이로써 경남에서는 박성호, 안홍준 의원에 이어 현역 의원 3명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재 여론조사 경선이 진행 중인 5개 지역구를 빼고는 11곳에서 후보 공천을 마쳤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공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10곳에서 후보 공천을 마친 가운데 닷새가 지나도록 추가 공천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3곳의 후보를 공천했지만 추가 공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권은 현역 의원의 추가 공천 탈락이 있는지, 야권은 인물난 속에 어느 선까지 추가 공천이 가능한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법원 경매 과정에서 집행관 사무소의 사무원이 입찰 금액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무원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특정인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법원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달 중순. 법원 경매법정의 CCTV 화면과 관련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법원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이 감정가 15억 5천만 원대의 입찰 사건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크게 2가지. 먼저 이 사무원이 공개가 금지돼 있는 입찰 참가자 서류를 열어 입찰 금액을 확인했는지 여부입니다. 또 이 정보를 타인에게 넘겼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입찰 금액은 확인을 하지 않는데 제 것만 왜 확인을 하느냐고 물으니 안 보았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경찰은 법원 경매 법정의 CCTV에서 이 사무원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본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사무원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그 입찰 봉투를 여러 번 장면도 확인됐고 그 이후에 문자를 보내는 장면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중개업자가 이날 경매가 시작되기 전 최종 낙찰자와 법원 안에서 2차례 통화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마지막 순번으로 입찰 봉투를 냈으며 2순위 금액보다 411만여 원 차이로 1순위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무원과 최종 낙찰자는 입찰 금액 유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경남에서도 곧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난을 겪고 있는 경남 지역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 120만 가구 가운데 전월세 가구는 36%로 추정됩니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재작년 아니면 작년 초 이때부터 그런 게 두드러지다가 지금 최근에만 거의 대부분 월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거 안정 대책이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는 민간 기업이 짓는 임대 사업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되며 기간은 8년 이상입니다. 한 지역 건설업체가 경상남도에 거제 지역에서 사업 의사를 밝혀 추진이 예상됩니다.
경상남도는 만여 가구를 목표로 민간 사업자와 사업 대상지 발굴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하고 같이 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린벨트 부분이나 도심지 외곽에 있는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자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전문가들은 면밀한 수요 예측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입지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디에 얼마나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수요 예측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고월세 논란에다 서민주거를 위한 기존 임대주택 사업 위축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뉴스테이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 선거구 16곳의 총선 예비 후보자와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4개 지역이 모여 거대 선거구가 된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을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에는 6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새누리당 강석진 예비후보는 농촌 최대 연한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저는 중앙과 지방을 확실히 다하는 후보입니다. 중앙과 지방을 연계해서 우리 지역을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라서 책임자입니다. 새누리당 신성범 예비후보는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이 되면 정치의 영향력이 커지고 중앙정부 설득력도 그만큼 커집니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데는 3선 국회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이현출 예비후보는 한방 항노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경제와 안보입니다. 이 양대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치 개혁을 위한 준비된 일꾼 이현출을 선택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권문상 예비후보는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정당의 독점을 깨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경상도에서 책임지는 정치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윤석준 예비후보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지역 수건 사업의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같이 새로운 정치를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 저를 반드시 찍어주시면 나라가 바뀝니다. 저를 지어주십시오. 무소속 김홍업 예비후보는 농어촌 주민들의 편의를 확대하는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요양원에 가시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마을 단위로 요양원을 설치하고 마을 해관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 도우미를 파견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경남 전체의 30%인 거대 선거구로 생활권과 지역 정서가 다른 4곳의 유권자들을 어떻게 공략할지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시와 그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소부들이 임금을 차별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기관에서 정부 지침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온 것인데 예산 절감이 이유였습니다. 송윤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창원시설공단의 청소와 경비 인력이 받는 임금은 시간당 6,080원. 최저임금보다 불과 50원 많은 돈으로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먹고 살아야지. 아저씨는 몸에 안 좋고 짬뽕이니까 빈대가 살 수는 없다니까. 하지만 창원시나 구청의 용역 직원들이 받는 임금은 이와 다릅니다. 시설공단보다 1,320원가량 많은 시간당 7,400원가량을 받습니다. 창원시설공단에 고용된 청소와 경비 인력은 모두 62명.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청소 일을 하더라도 창원시청이나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한 달에 최소한 27만 원을 적게 받는 꼴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와 경비 용역직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인 단가를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설공단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연세가 많다고 해서 이 일을 할 수 없는 업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업무는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임금에서만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창원시설공단은 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 하반기에는 다시 설계를 합리해서 그 시중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방안을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이렇게 청소와 경비 직원 임금을 깎아 한 해 수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성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창원시가 장애인 콜택시 감차 계획을 폐지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창원시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 콜택시 감차 계획은 창원시의 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100대인 장애인 콜택시를 60대로 줄여 운행하기로 계획을 세워 장애인 단체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소아암 등 질병으로 장기간 결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꿈사랑학교가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했습니다. 창원시 성주초등학교 별관으로 옮긴 꿈사랑학교는 백혈병과 소아암 등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건강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화상 강의 등을 통해 원격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등 자치단체와 의료계, 관광공사가 항노화 산업 클러스터 조기 정책을 위한 한방 특화 웰리스 관광산업 육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식에는 경상남도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의 자치단체와 부산대 한병병원 등의 의료계, 한국관광공사 경남지부 등이 참여했습니다. 창원물생명연대가 오늘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마산해양신도시 심의위원회 명단 공개와 함께 시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창원물생명연대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이 아파트나 상가 분양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드는 인공섬으로 현재 아파트 건설업체인 부영주택 한 곳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현대로템이 1,870억 원 규모의 뉴질랜드 전동차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템은 앞으로 15년 동안 뉴질랜드 웰링턴의 전동차와 객차 191량에 대한 유지보수를 받습니다. 현대로템은 유지보수 사업으로는 창사 이래 가장 큰 사업 규모이며 오세아니아 유지보수 시장의 첫 진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치러지는 경남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8명을 뽑는 경남 사회복지직 시험에는 1,347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해 평균 1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에는 196명 모집에 1,36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7대 1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